수학도 쉽고 즐겁게 반갑습니다. 수학의 박정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수학의 재미를 느껴보도록 하자. 선생님과요, 수학의 힘 알파 교재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와 그리고 수학의 정확한 공부법을 함께 익혀나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살면서 수학은 어렵다, 수학은 힘들다, 수학은 공부해도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나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조금은 힘든 과목이면 틀림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이번 1학년만 공부하나요? 니은. 고3까지 우리가 수학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중요한 과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힘들다. 그러면 공부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겠지? 수학을 어떻게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수학을 계속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을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어. 그런 만큼 선생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쭉쭉쭉 실력이 오르는지, 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어떻게 접근해야 수학을 재미있게 느낄 수가 있는지,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부터 쭉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선생님을 믿고 하나씩의 개념의 재미를 느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친구는 분명 수학의 왕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개념을 정말 잘 가르쳐 줄 거야. 이제부터 하나씩의 수학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나가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활용할 이번 강좌의 강좌 활용법은요. 꼭꼭꼭 오리엔테이션 영상, OT 영상을 보고 오는 센스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고요. 이번 1강의 문을 활짝 열어볼 주제는요. 바로 뒤에 보이는 소수와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소수가 뭐고 합성수가 무엇인지 자세한 건 강의 안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바로 개념이 이거다 라고 던져주기 전에 가장 먼저 스텝 0 강의 흐름 잡기를 통해서 이번 강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좋은지 전반적인 강의 흐름들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 뒤에 눈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네요. 우리 제자님들 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떤 그림 혹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람의 얼굴에도 눈이 있고 겨울에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것도 눈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처럼 단어는 하나인데 그것이 나타내는 뜻이 여러 개일 때 이런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부릅니다. 국어 시간 아닌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는 이 소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동음이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두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초딩 때부터 많이 썼던 모양의 수야. 0.2, 0.3, 1.7. 맞아. 이런 모양의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연수 안에서 소수라는 걸 찾게 되면 소수는 이런 뜻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그러니까 두 개의 약수를 갖는 수를 일명 소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음이의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래 두 번째 자연수에서 표현하는 소수의 뜻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야. 우리가 그동안은 초등과정을 통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수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수학은 달라요. 첫 번째 단원인 이 내용을 통해서는 그동안 알고 있던 자연수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정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소수라고 하는 건요, 아주 기초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소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기초가 되는 내용이 이번 시간에 소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옛말에 시작이 중요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작이라고 하는 소수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 놓아야 뒤쪽에 여러 가지 분류나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자, 이번 시간 동음 이의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자연수에서 분류하는 소수라는 걸 공부한다라는 느낌만 가져가고 앞으로 자연수 내용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건 강의 안에서 소개해 봐야겠죠?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화면 정리하고 본격적인 개념 친해지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소수란 어떤 녀석이고 합성수는 어떤 녀석일까? 본격적으로 소수의 뜻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가장 먼저 소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소수의 뜻을 우리 제자님들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수란 단어는 이러한 약속이에요. 빈칸 채워볼게요. 1보다는 큰 자연수들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게 바로 소수의 뜻이야. 이건 약속이니까 왜 그렇게 불러요라고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고 정한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것은 무엇보다 이 소수의 뜻을 우리가 암기, 기억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암기할 때에는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 항상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가야 내 몸 자체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억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이 있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엄마가 내가 공부하는 걸 알아.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딸내미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공부한 티를 팍팍 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소수의 뜻을 이번 시간 기억하는 거야. 선생님과 크게 두 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소수란 뭐라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두 번째 또 읽어보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지금 혹시 선생님만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도 지금 이러거든. 선생님 읽겠지. 지나가겠지. 이러면 안 되고 목소리를 내서 크게 우렁차게 읽어보고 넘어가야 공부가 되고 공부한 티를 팍팍 낼 수 있어. 두 번째라도 정확하게 읽어보자. 소수란 이런 뜻이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기억해야 돼요. 자, 소수의 뜻은 이런 뜻인데 정리하자면 약수가 몇 개인 거니? 1과 자기 자신의 2개. 그래서 중요한 건 소수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약수가 2개인 수라고도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예를 통해서 소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자연수 2의 약수에는 1과 2가 있죠. 1과 자기 자신만을 2개를 약수로 갖네. 이런 걸 소수라고 해. 이 다음에 오는 자연수 3도 약수를 찾아볼까요? 3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3. 약수가 이렇게 2개네. 3도 소수의 한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3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엔 4로 넘어가 볼까? 4라는 수의 약수에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2라는 약수가 더 있죠? 그러므로 4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 중에서 1 빼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약수가 2개인 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소수의 뜻 기억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단어는 바로 합성수라는 건데 이것도 뜻이 중요해. 같이 뜻을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 1보다는 큰 자연수들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들을 모두 다 싸그리 다 전부 합성수라고 합니다. 1보다는 큰 자연수들 중에서 소수 빼고 나머지 다를 합성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준다. 자, 그러면 역시 예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합성수가 되는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자. 아까 4까지 발견해 봤으니까 우리 5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5의 약수에는 1과 자기 자신 2개. 이런 건 소수이기 때문에 합성수라고 볼 수가 엄서용. 6의 약수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죠. 소수가 아니지. 왜? 소수는 약수가 2개라며. 근데 이건 약수가 2개가 아니라 여러 개, 3개 이상이 되겠지. 바로 이런 것을 합성수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합성수라는 건 1은 아니고 또 소수도 아닌 나머지의 모든 수들을 합성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야. 자, 합성수라는 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들을 일컫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약수가 3개 이상인 모든 수를 합성수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 꼭꼭꼭 선생님과 주의하고 집중해서 알고 넘어가자. 자, 간혹 1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왜? 1의 약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선생님, 1은요,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를 모두 1로 가지니까 혹시 소수가 아닌가요? 얼핏 그럴듯하지만 삐 절대로 아닙니다. 1이라는 것의 약수는 1이라는 것 몇 개야? 한 개뿐. 아까 소수는 약수가 몇 개? 2개라면서 1도 1이고 자기 자신도 1이니까 소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1은 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성수도 아니고요. 자, 주의하자. 1이라는 건 소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냥 1은 1이라는 것 한 가지 종류의 다른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꼭 주의하여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제 3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자. 앞에서 공부했던 소수의 성질들을 2가지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수를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직접 찾으면 되죠. 1은 소수가 아니고 1 다음에 오는 자연수 2는 1과 자기 자신의 약수 2개를 가지니까 바로 소수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수를 우리는 2라고 생각할 수 있어. 또한 다음의 소수들 중에서 무엇은 2라는 수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땡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짝수. 그래서 소수 중에 짝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오로지 only 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2라는 소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선생님과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라고 하는 소수는요. 유일한 짝수 소수이며 동시에 크기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작은 크기의 소수이다라는 2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나머지 소수를 본다라고 하면 몇 개 적어볼게. 2를 제외한다면 3, 또 5, 또 7, 또 11, 13, 2를 제외한다면 나머지의 소수들은 모두 아무리 몇 개를 더 찾아도 전부 다 홀수의 성질을 갖고 있고 오로지 2라는 것만이 유일하게 짝수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크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가장 크기가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2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2가 갖고 있다라는 거 아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억하자. 자, 이렇게 소수에 대한 내용들을 쭉 3가지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를 더 알아봐야 합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소수를 찾는 색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 이런 것을 알아볼게요. 일명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건데 바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고안한 체와 같은 도구의 방법을 일명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자, 체라고 하는 건 이런 도구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망사, 이렇게 철사 같은 것들로 이렇게 그물 같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걸러내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입자가 굵은 것은 이 위에 남고 체에 입자가 고운 건 바깥으로 떨어지겠지. 이러한 도구를 체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체와 같은 도구의 방식으로 소수인 것만을 걸러내겠다. 이것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해요. 자, 적당히 선생님이 1부터 50까지 50개의 자연수를 쭈르륵 준비해 보았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소수인 것만을 찾아내고자 해. 이렇게 합시다. 제일 앞쪽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1을 보고요. 이게 소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지우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자연수 2는 소수인가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니까 끄떡끄떡. 찾았다 소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는 찾은 소수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그게 2라면 나머지 2의 배수는 다 지워버려요. 절대로 소수가 되지 못해요. 지워버릴게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라는 것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의 2개. 그래서 소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2의 배수인 4라든가 6이라든가 8까지만 해볼까? 나머지 2의 배수들의 약수들을 찾는다라면 모든 자연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지. 그런데 이게 2의 배수이다 보니까 4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2라는 약수를 더 가져. 그럼 약수가 2개가 될 수 없지. 마찬가지로 6이라는 것 또한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6이라는 수의 약수 중에는 1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2라는 약수가 더 존재하게 돼요. 1과 자기 자신의 2개 말고도 2라는 것이 더 존재하니까 약수가 2개가 넘는구나. 8까지만 해보자. 8이라는 것도 2의 배수요.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8이라는 수의 약수 또한 1과 자기 자신 말고 2라는 약수가 더 존재하고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므로 절대로 약수가 2개가 아니라 2개를 넘는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하지. 어떤 소수를 하나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것의 배수들은 절대로 소수가 될 수 없다. 왜? 나머지 그 수의 배수들은 약수 중에 1과 자기 자신 말고 아까의 그것을 더 추가로 갖기 때문에 약수가 3개 이상을 만족하게 돼. 그러므로 2라는 소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 그 나머지 2의 배수들은 절대로 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걸러내어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소수가 아닌 수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해봤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남았죠? 3이 기다리고 있네요. 3은 소수인가요? 끄딱끄딱.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 3의 배수, 살아남은 것들 중에 나머지 3의 배수는 다 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지워주자. 6은 지워줬고 9, 15, 21, 27, 33, 39, 45, 48은 지워졌죠. 많은 것들이 지워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5는 소수 맞아요. 그러면 끝자리가 5인 5의 배수들, 끝자리가 0인 5의 배수들. 아까 다 지워졌네요. 더 이상은 얘 말고 5의 배수 중에 소수가 없다. 자, 그럼 남은 것 중에 7. 소수야. 이제 나머지 7의 배수를 지워야지. 14, 21, 28. 그 다음에 7, 5, 35, 7, 6에 42, 7, 7에 49. 자, 이제 1부터 10까지는 다 정리가 됐고요. 11소수예요. 20이 안 되죠. 33 안 되죠. 44 안 되죠. 다 지워졌네요. 13은 소수고요. 약수 2개. 26, 39, 그 다음은 50을 넣네요. 자, 17 소수고요. 17의 다음 배수 34 이미 지워졌어요. 19 소수 맞아요. 38은 이미 지워져 있죠. 20까지 끝. 자, 처음에 꽤 많은 것들이 첫 줄에서 걸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의외로 손쉽게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군요. 나머지로 가보자. 23 소수고 46은 지워졌고 다 남은 것 중에서 29 소수 30까지도 끝났어요. 31은 소수 또 37도 소수죠. 또 40까지 끝. 자, 41 소수고 43 소수이고 47도 소수이고 50까지 해결이 되었어. 그러므로 지금 걸러내는 일명 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런 것들만이 1부터 50까지 존재하는 소수들이 돼. 정리할게.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는 건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소수를 빨리 쉽게 찾는 공식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수를 만나서 그 수의 약수를 내가 찾아서 소수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다만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조금이나마 손쉽게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남은 것들 중에서 조금씩 추려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일일이 하나씩을 체크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게 소수인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1부터 50까지 안에 있는 소수는 좀 미리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됐다 중요한 개념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요,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듣고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친구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질문 드릴게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참일까 거짓말일까? 대답하고 있지? 자, 우리 친구가 예상한 답은 뭡니까? 맞았어. 자,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홀수가 되지 못합니다. B, 거짓말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누구를 증거로 대면 생각할 수 있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바로 2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어. 2라는 건 소수이지만 짝수의 성질을 갖죠. 지금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2라는 첫 번째 소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 2의 배수, 다른 말로 나머지 짝수들은 절대로 약수가 2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짝수인 것 중에 2 말고는 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라는 것은 유일한 짝수인 소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수가, 짝수인 소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모든 소수가 절대로 홀수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수가 홀수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이유는 2라는 짝수인 유일한 소수를 가지고 거짓말임을 설명할 수 있어. 자, 정리할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수를 찾는 방법, 기계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소수를 만났을 때, 소수를 만났을 때가 아니고 어떤 자연수를 만났을 때 그것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직접 맞닥뜨리세요. 그리고서 그것의 약수를 일일이 생각을 해서 약수가 2개면 소수, 2개가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라고 꼭 하나씩을 가지고 직접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어야 돼. 좀 귀찮더라도 이런 연습을 해두어야 어떤 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 자, 이번 수업의 대표 개념들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칠판 정리하고 계속해서 기초의 힘 문제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 자연수를 같이 분류해 보았어요.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약수의 개수가 1개인 수에는 바로 1이라는 것 1가지가 들어가고 이번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들을 우리는 2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지? 맞아, 소수라고 불러서 표현해주면 돼. 마지막으로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을 모두 3글자 합성수라고 부를 수가 있었지? 이처럼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 1, 소수, 합성수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선생님과 알아본 개념을 기초 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9페이지 기초의 힘이고요. 이번 수업의 내용은 2번까지 내용과 연결돼요. 나머지 3, 4번은 다음 시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주어진 자연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고 괄호 안에는 합성수인지 소수인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4의 약수는 1과 2와 4가 있죠. 합성수. 2번을 보자. 9의 약수는 1도 있고 3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죠. 합성수. 자, 3번으로 갑니다. 13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의 2개, 소수. 자,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건 합성수가 되는 것이지? 자, 마지막 51이야. 1과 자기 자신에다가 이거 3으로 한번 나눠볼까? 3, 1은 3, 3, 7은 21. 소수인 줄 알았더니 3의 배수, 17의 배수이기도 하는군요. 합성수 이렇게 함께 찾아봤고요. 2번 다음 주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를 하고 틀린 것은 옳게 고쳐라. 1번을 보자. 가장 작은 소수가 1인가요? 아니죠. 가장 작은 소수는 바로 2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를 읽어보자. 모든 소수 걸수이다.
아니야. 니은. 모든 소수가 올 수는 아니고요. 이라는 걸 생각해보자. 이는 짝수인 소수이고 그러므로 모든 소수가 홀수는 아닙니다. 이제 3번을 읽어보자.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입니까? 아니죠. 1은 어때요? 약수가 1개. 모든 자연수는요. 약수의 개수를 1개 이상이다라고 고쳐야 정확한 뜻이 전달되겠죠? 자, 4번을 읽어보자. 5의 배수 중 소수인 것은 5뿐이다. 맞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해서 물음에 답해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기초의 힘에 대한 2가지 문제 풀어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스텝 2 개념의 힘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에서 알아본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스텝 2 개념의 힘의 대표 예제들을 확인해보자. 어떠한 중요한 유형들을 교과서별로 모두 수록하고 있는지 함께 2가지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 10페이지 속의 첫 번째 대표 예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보기 중에서 합성수를 모두 골라라. 자, 합성수의 뜻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들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하죠. 그럼 찾아보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가 있고 소수가 아니어야 돼. 23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소수고 49는 1과 7과 49 이런 게 소수가 아니니까 합성수. 67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지, 소수. 129는 어때? 1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고 이거 3의 배수 아닌가? 3으로 나누면 3, 42, 3, 3은 9. 일단 확실한 건 소수가 아니니까 합성수가 되겠지? 그러므로 소수가 아닌 자연수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찾으면 되는 것으로 정답은 디귿과 미음의 2가지를 모두 선택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2번은 소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야. 중요한 대표 예제가 되겠고 다음 설명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보기 읽어볼까요? 1번 가장 작은 소수는 웬 말이야? 3 아니죠. 가장 작은 소수는 2로 고쳐야 돼요. 틀려요. 2번 소수 중에서 짝수는 없다.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있어요. 2라는 건 유일한 짝수인 소수. 틀렸고요. 3번 10 이하의 소수는 5개이다. 이런 건 일일이 내가 직접 1부터 10까지의 수를 찾아서 소수인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 확인해주면 2, 3, 5, 7에 4개입니다. 5개 아니죠. 4번을 읽어보자.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이다. 2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지. 1과 자기 자신. 이게 바로 소수의 뜻이기 때문에 정답 4번 선택하고요. 마지막 5번을 확인해 볼까? 3의 배수 중 소수인 것은 오로지 3뿐이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기억나지? 3은 소수가 되고 그 뒤로의 3의 배수 중엔 더 이상 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다음 설명지 올바른 것은 4번과 5번 2가지를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이번 수업과 관련된 모든 스텝 0, 스텝 1, 스텝 2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는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같이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시간도 굉장히 쉬운 주제가 우리 제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명 거듭 제곱이란 주제가 되는데요. 역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일종의 약속을 배운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 또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강의 안에 놓친 것,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면요. 언제든 고민 마시고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옛말에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 조금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래.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거지만 일단 시작을 했잖아.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하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첫 번째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간 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열공해야지라는 그 목표의식 다시 한번 불태우면서 다음 시간 더욱 쉽고 재밌는 수학 공부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는요, 두 번째 강의에서 더욱 알찬 거듭 제곱의 뜻을 가지고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